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은 설정 방식에 따라 부팅 시간과 PC 사용 시에 속도를 좀 더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윈도우 11이 설치된 일반 PC 및 사양이 높지 않은 PC도 부팅 속도와 사용 시의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상 메모리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양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요. 모든 PC들이 전부 사양이 좋지는 않죠. 윈도우 11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메모리 부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윈도우 11에서 앱들을 실행하시면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갑자기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다 메모리 용량 때문인데요.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HDD, 하드디스크나 또는 SSD 같은 저장 공간의 일부분을 메모리로 할당을 함으로써 윈도우 11을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윈도우 11뿐만이 아니고 윈도우 10에도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11에서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특히나 C 드라이브 같은 저장 공간을 SSD로 쓰시는 분들은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정보라고 나오죠.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치된 램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 PC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의 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8기가로 설치가 되어 있죠. 여기에 4기가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8기가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좀 더 향상된 효과를 느끼실 수 있고요. 이 이상, 즉 16기가 이상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효과를 보실 수는 없습니다. 사양이 높은 경우에는 많은 체감을 할 수가 없지만 사양이 낮은 경우에는 체감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또 내려가세요. 그러면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스템 속성이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고급 부분에 보시면 성능의 메모리 사용 및 가상 메모리라고 있죠. 여기에 설정 버튼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단 탭 중에 고급이라고 있죠. 고급을 누르시게 되면 가상 메모리라고 나오죠. 윈도우에서 램처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영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모든 드라이브의 총 페이징 파일 크기가 3328MB라고 나오죠. 여기서 변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가상 메모리 창이 열리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드라이브에 대한 페이징 파일 크기 자동 관리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끄시고요. 사용자 지정 크기를 눌러줍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의 크기를 처음 크기에 써주시고요. 최대 크기에는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 크기의 대략 2배 정도를 써주시면 제일 적당한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 용량을 너무 크게 잡아주셔도 컴퓨터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처음 크기에 8기가라고 그냥 넣어주시면 안 되고요. 단위가 메가바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본 8기가 곱하기 1024로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계산기 실행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8기가로 돼 있었죠. 이 8기가 곱하기 1024로 써줍니다. 그 다음 는 합니다. 그러면 8192라고 나오죠. 여기 있는 1024를 곱하는 이유는 1기가가 1024 메가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메가바이트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8192죠? 그러면 가상 메모리의 처음 크기에 좀 전에 계산한 8192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 최대 크기에 이 용량의 2배 정도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638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크기와 원래 크기의 2배 정도 설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시면 좀 더 빠른 속도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니까 설치된 메모리가 4기가로 돼 있어요. 자, 4기가로 돼 있을 때는 설치된 메모리 4기가로 하지 마시고요. 8기가로 해주도록 하세요. 8기가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컴퓨터가 쓸 수 있는 용량이 되기 때문에 기본 8기가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설치된 메모리가 16기가일 때는 최저는 16이고요.
최고는 16기가의 2배, 8기가일 때는 최저는 8기가, 최고는 8기가의 2배, 이런 식으로 1024를 곱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시동해 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를 체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컴퓨터를 시동을 했을 때 부팅 속도가 너무 느리다든지 또는 컴퓨터가 전반적으로 좀 느릴 경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런 앱들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작업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자, 작업 관리자 창이 열리게 되면 상단에 있는 탭 중에서 시작 프로그램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시동을 할 때 시작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시작 시 영향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PC가 시동될 때 영향을 많이 주는 순으로 나오게 돼요. 이런 영향을 많이 주는 서비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꺼주는 겁니다. 마우스의 우측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사용 안함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 안함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 해당 서비스 기능은 꺼지게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넷컴 에이전트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한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주기 위해서 계속 검색을 하는 건데요. 이게 시작 시 영향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꺼주시면 좋겠죠.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사용 안함으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인데요. 이 엣지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PC가 시동될 때 이것도 같이 켜질 필요가 없죠. 나중에 필요할 때 엣지를 실행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필요 없으면 사용 안함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 Send to 원노트 툴이라고 하죠. 원노트를 쓰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원노트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필요 없죠. 이것도 끕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컴퓨터에서 필요 없는 기능들은 꺼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부팅 시간을 좀 더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속도도 조금이나마 올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키보드의 윈도우 키와 R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ms config라고 칩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시스템 구성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서비스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컴퓨터가 시동될 때 실행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단에 보시면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숨기기라고 있죠. 이걸 체크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일단 가려주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보이는 것들은 컴퓨터가 시동될 때 지장을 주지 않는 다른 서비스들이 되겠죠. 여기에는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행이 되지 않아도 컴퓨터가 실행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만 영향을 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모두 사용 안함을 주시고요. 적용한 다음 컴퓨터를 재시동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시동을 했을 때 기존에 재시동했을 때와 속도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난다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서비스들 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서비스들 중에 하나를 찾아서 문제 있는 앱은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 앱을 어떻게 찾을까요? 재시동을 해서 다시 모두 사용을 한 다음 하나씩 끄고 재시동을 한 다음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는 서비스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자, 이 방법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뭔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충돌이 있다거나 앱이 문제가 있어서 속도가 느려질 때는 이렇게 찾는 방법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5개에서 15개 정도 사이일 거예요. 프로그램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 양이 될 테니까 몇 번만 재시동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되는 앱들을 찾으시고 그 앱은 삭제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좌측에서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윈도우 업데이트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면 현재 업데이트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최신 상태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럴 때도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서 반드시 업데이트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한 시점에 업데이트가 없으면 업데이트가 없다고 나오는데요. 그 시간이 약간 지난 다음에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주시면 또 업데이트가 있을 수가 있죠.
윈도우 10은 모르겠지만 윈도우 11의 경우는 계속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있으면 반드시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안정성과 속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일시 중지에 일주일 동안 일시 중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일시 중지 상태는 아니에요. 여기를 눌러서 2주 일시 중지로 바꿔주시게 되면 업데이트 일시 중지를 언제까지 하는지 위에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날짜까지는 업데이트가 중지가 되겠죠. 자,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업데이트 계속하기 눌러서 항상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지정을 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가끔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서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이런 업데이트가 재시동이 돼야지만 완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림이 오지 않으면 지금 현재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는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인지 알 수가 없죠. 고급 옵션에 들어가시면 업데이트 완료를 위해 다시 시작할 때 알림이라고 있죠. 여기를 반드시 켜주도록 하세요. 기본값은 꺼져 있습니다. 이걸 꼭 켜주셔야 재시동을 해야 완료가 되는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재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다시 설정에 들어오신 다음에 좌측에서 시스템을 누르시게 되면 우측에 저장소라고 있습니다. 저장소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저장소 관리라고 있죠. 여기에 추천 정리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추천 정리 항목에서 오래된 파일이라든지 크거나 사용되지 않은 파일,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파일, 사용하지 않는 앱 이런 것들은 보시고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저장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이용하고 필요 없는 공간들을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임시 파일도 되도록이면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PC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운받는 그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1기가나 벌써 차지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저장 공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윈도우 빠른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윈도우 빠른 시작을 위해서 제어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좌측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클릭을 하셔도 제어판은 나오지가 않죠. 제어판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이 모든 앱에서 직접 제어판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여러 번 찾아야 되고 귀찮죠. 윈도우 단축키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윈도우 R키 누릅니다. 그 다음 실행 입력창에 컨트롤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 확인합니다. 그러면 제어판이 나오게 되고요. 시스템 및 보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전원 옵션에 있는 전원 단추 동작 변경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종료 설정 부분에 빠른 시작 켜기라고 나오게 되죠. 이 빠른 시작 켜기를 이용하시게 되면 컴퓨터를 좀 더 빨리 시작할 수가 있고요. 이 빠른 시작 버튼은 종료와 절전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정을 이용하게 되면 활성 세션이 저장되지 않고 실행된 앱이 닫히고요. 최대 절전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동을 할 때 훨씬 더 빠르게 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체크를 할 수가 없죠? 위쪽에 보시면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설정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변경 내용 저장을 누르시면 다음부터 컴퓨터를 종료하고 다시 시동을 할 때는 훨씬 빠르게 시동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중으로 부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 계정으로 부팅을 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디스크 이미지를 암호화했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쓰시는 일은 없으니까 거의 다 이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을 좀 더 빠르게 만들어주고 부팅 시간도 줄여주는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쓴 다음부터 속도가 많이 느려졌다고 생각되시는 분이나 컴퓨터의 사양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